북한이 계속 지금 핵 문제를 가지고 남한에 대해서 공갈을 하고 있는데 주로 현재까지는 말로 하는 공갈입니다. 한국어에 있는 가장 악독한 용어는 다 지금 써먹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보니까 남북한이 지금부터 전시 상태다 그렇게 해요. 언제 전시 상태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그럼 휴전 협정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전 협정이 그놈들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휴전 협정은 마음대로 이렇게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합의를 해요. 파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뭐 미사일을 쏘겠다든지 이런 말만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래도 저게 행동으로는 지금 옮겨지지가 않아요. 현재로는 말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하다 보면은 말이 씨앗이 된다고 어떤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은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할 것이다. 즉 군사적 도발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게 과거의 전사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전사에 보면. 자, 북한을 딱 놓고 보면은 북한 주민들은 전쟁을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전쟁 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지금 살고 있는 상태가 전시 생활보다 더 나쁘니까요. 지금 북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생활 상태가 전쟁 중일 때보다도 더 좋은 게 없어요. 아니, 전쟁하지 않았는데도 북한에서 1995년에서 98년 사이에 5년 동안 수백만이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25 때 죽은 사람만큼 죽었어요. 아마 더 많이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전쟁이 두렵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또 전쟁에서 이기면 좋다. 이기면 남한 공짜로 먹으니까 좋고 저도 좋다. 지면은 김정은 정부 무너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북한 군은 어떠냐?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아닙니까? 북한 군대는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아니, 북한 군인들이 복무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고향에도 못 가요. 그 고생할 바에야 후다닥 해가지고 이기든 지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꿀떡 같죠. 또 북한의 지휘관들은 강경파가 많지 않겠습니까? 명령만 내려주면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김정은한테. 그런데 김정일이나 김일성은 그래도 노련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올라오더라도 통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은 그런 점에서 김정일하고도 김일성하고도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 이자가 권력을 세습하니까 불안한 거죠. 자기를 내세울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없으면 뭔가 초조하죠. 더구나 30살도 안 되니까 우쭐하고 그런데 속으로는 좀 허전한 거예요. 주변에 돌아보면은 충성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은 저자들이 진심으로 나를 존경할까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자기를 과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콤플렉스가 있으면 이 과잉 행동을 하죠. 열등 콤플렉스가 있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너무 과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행동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이 북한 주민, 북한 군대, 김정은이 이 삼위일체로서 지금 전쟁하자 말로 이렇게 한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위험해요. 자,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이렇게 떠들어 놓고도 아무것도 안 한다 하면은 북한 안에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권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야, 저거 완전히 종이 호랑이구나. 국제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여론보다는 북한 안에서의 여론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삼자가 서로 전쟁 위기를
서로 여러 가지 이유로서 또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서도 서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상승. 이게 잘못하면 어떤 우발적인 거에 의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는 뭐 연평도 정도가 아니고 저 백령도에다가 한번 그때는 한 수십 발 쐈으니까 이번에는 한 수천 발 한번 때려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천안함 폭침물을 재현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또 똑같은 방식은 저놈들 안 쓰니까 하다가 보면은 그게 이제 또 우리나라의 대응이 우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연평도 이후에 김관진 국방장관 들어서고 나서 계속 우리는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고 여러 번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보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도 보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보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쪽의 이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북한은 핵 공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핵을 쓰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지전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국지적 충돌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띠고 있는 의미가 과거와는 달라질 가능성입니다. 달라질 것이다. 확대될 가능성입니다. 그 확대되는 게 대한민국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것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확대돼 가지고 이참에 북한 정권이 무너질 정도의 타격을 주면은 우리가 유리하고 그게 현상 타파의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그게 북한 정권의 붕괴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충돌이 있었을 때 이것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인데 그렇게 들어가 보면 국민 통합이죠. 국가 지도부가 아주 명쾌한 전략 개념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협조가 잘 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종북 세력들이 북한이 핵실험해가지고 핵미사일 실전 배치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남한에 공갈을 치니까 요새 부산에도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한미군 합동훈련 중단하라. 평화협정 맺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과거 같으면 다 감옥에 보냈어야 할 사람들인데 요새는 정치권에 노조 안에, 언론계 안에, 교육계 안에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북 세력들이 북한 핵 공갈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킨다. 여기에 국가 지도부가 눈치를 보게 된다. 이러면 이제 낭패가 나는 거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또는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론 분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부 통합이 되어 있느냐 안 있느냐 그 다음에 국가 지도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의해서 이게 호기가 될 수 있고 이게 또 위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지금 상황이 간단치 않아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데 아주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